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허가에 대해, 허가와 부관에 대해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이제 허가는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우리는 하명, 그죠? 허가, 면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명령적 행정행위, 그죠? 거기에 이제 하명, 허가, 면제가 있는데 거기 허가다. 자, 이제 허가는 제일 먼저 자연적 자유 회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자연적 자유 회복,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선시대는 제가 주막을 열겠다 그러면 우리 집 앞에 마음대로 그냥 대나무 하나 꼽아 놓고 주막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지금 이제 21세기에 지금 행정국가가 되면서 제가 만약에 개인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데 그냥 우리 집 앞에 대나무 하나 꼽아 놓고 아니면 제가 내연사원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경남주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느냐? 조선시대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걸 개인에게 마음대로 맡겨놨더니 막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즉 조선시대처럼 했다가는 지금 뭐 불법 영업 온갖 뭐 하여튼 부작용이 엄청날 겁니다. 미성년자 고용하고 하여튼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모든 국민에게 식당을 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갑니다. 그게 뭐냐? 부작위 의무가 부과가 되었다. 즉 하지 마시오. 근데 단란주점 영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해도 좋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단서조항을 붙입니다. 그 단서조항은 뭐냐? 왜냐하면 단서조항을 붙이지 않아 버리면 온갖 불법과 탈법이 난무할 겁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은 뭐 제한 규정인데 일종의 그걸 어려운 말로 부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미성년자 고용 시 영업 허가를 취소하겠다. 그런 것이 뭐냐? 이제 종전의 의사표시인 부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다시 이제 허가를 좀 자세히 보면은, 자, 자연적 자유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때는 저희 권리였는데, 이제 21세가 되면서 행정청에 저희 권리를 다 뺏긴 거죠. 이게. 왜냐? 식당 하지 말라고 하는 부작위 하명이 내려왔기 때문에, 즉 그러면 저는 부작위 의무를 지게 되겠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식당 영업 허가를 받으니까 너는 식당 영업을 해도 좋다, 너는 단란주점을 해도 좋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화장실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내 권리였는데, 나의 자연적인 권리였는데 이걸 국가에게 뺏겼다가 다시 내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본전칙이에요. 본전칙이. 옛날엔 내 거였는데 국가에게 뺏겼다가 다시 제가 받은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걸 자연적 자유의 회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전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허가는 부작위 의무의 해제냐 아니면 자기의 의무냐 했을 때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지 말라는 의무가 해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작위 의무의 해제다. 자, 그 다음 좀 일반적 상대적 금지 해제냐 아니면 일반적 절대적 금지 해제냐. 자, 일반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국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든 국민에게 상대적으로 금지가 되는 거냐 아니면 절대적으로 금지가 되느냐. 자, 모든 국민에게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 대표적인 뭐가 있습니까? 그 살인, 그죠? 사람을 죽이라는 걸 해제될 수가 없죠. 또 마약, 모든 국민에게 절대적으로 금지다. 마약은 어떤 경우도 안 됩니다. 병원에서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뭐 치료제는 받지만 그건 마약이 아니죠. 이게 의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 절대적 금지는 해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자, 상대적 금지는 뭐냐? 상대적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은 운전을 해도 좋고 면허가 없는 사람은 운전을 하면 안 되고, 상대적이라는 거죠. 면허를 가진 사람과 면허를 갖지 않은 사람. 또 예를 들면 식당 영업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입니까? 모든 국민에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식당 영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해도 좋고 식당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면 안 되고, 그죠? 자, 그래서 허가는 일반적 상대적 금지의 해제다. 그죠? 상대적으로 금지된 것이 해제가 되었다. 그래서 일반적 절대적 금지는 마약이다. 그죠? 마약은 어떤 경우에도 해제가 안 된다. 그래서 허가는 일반적 절대적 금지 해제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 그죠? 자, 특징 허가와 면제의 공통점이 있다. 그럼 뭐냐? 의무의 해제냐, 의무의 부과냐? 의무의 부과는 뭐가 됩니까? 그게 하명이다. 자기 하명, 그죠? 해라. 부작위 하명, 하지 마라. 수인하명, 참아라. 급부하명, 돈 내라. 그죠? 이런 것이 하명이 의무의 부과고, 이런 의무의 부과에 대해 가지고 허가와 면제는
해제가 되었다. 그죠? 예를 들면 허가 같은 경우는 하지 마시오. 운전을 하지 마시오. 통행을 하지 마시오. 그런데 제가 공무원 신분증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전염병 돌아가지고 통행을 하지 마시오. 그죠? 그런데 제가 공무원이다. 경찰이다. 그러면 당신은 해도 좋다. 일반적 상대적 금지. 그죠? 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제 같은 경우는 도로 장애물 제거를 하시오. 근데 제가 몸이 불편하다. 장애인이다. 그러면 당신은 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자기 의무가 해제가 되고, 수인 의무, 경찰이 보통 이제 주점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가는데 거기 돼 가지고 그 극장 주인 입장에서는 안 좋겠죠. 경찰이 오는 걸 갖다가. 근데 여기는 뭐 모범 없으니까 해제가 되었다. 자, 급부 의무의 해제. 그죠? 돈을 내라. 돈 내라는 건데, 주한미군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다. 그죠? 그 면제는 뭐냐? 원래는 돈 내시오. 급부 하명이 내려왔는데, 주한미군 하지 마시오. 돈 안 내도 좋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관이 어렵습니다. 자, 허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한 발짝만 밖에 나가면 몬천지가 전부 다 허가사항입니다. 그죠? 당구장 허가, 식당 허가, 갈비찜 허가, 갈비집 허가, 감성주점 허가, 클럽 허가. 하여튼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모든 것이 허가하고 관련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허가는 주된 의사표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단서 조항을 붙이는, 그걸 우리는 부관이라고 하고, 가장 어려운 말로 부관이라고 하고, 종된 의사표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니까 주된 의사표시는 그다란 동그라미 원이고, 그리고 종된 의사표시, 즉 부관은 혹처럼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 혹처럼.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단란 주점 영업을 허가함, 단 미성년자 고용 시 허가 취소함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영업 허가를 제가 받았는데, 그럼 이때 주된 의사표시, 즉 허가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단란 주점 영업을 허가함, 이게 주된 의사표시인 거예요. 그런데 종된 의사표시 뭐가 됩니까? 그죠? 미성년자 고용 시 허가 취소함, 즉 단서 조항 이렇게 된다. 그것이 부관이다. 그죠? 자, 이제 허가는 이제 형식적 요건이 있고 절차적 요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식적 요건은 면허증, 검사증 등과 같은 공적 증명의 교부, 그죠? 공부의 등록, 그죠? 허가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 이런 거다, 그죠? 자, 또 절차적 요건, 그죠? 신청이나 수수료, 조서의 납부, 그죠? 이런 것이 있을 때 허가가 된다. 그 허가 종류는 대인적 허가, 대물적 허가, 혼합적 허가 있다.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대인은 뭡니까? 허가를.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렇죠. 운전면허. 자, 제가 운전면허증을 땄는데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걸 가장 어렵게 뭐라고 합니까? 이전성이 없다. 이전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대물적 허가, 물건에게 준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차량 검사. 제가 자동차 있는데, 그죠? 합격을 했다. 그럼 그 이전 됩니까? 그죠? 되겠죠. 왜냐하면 제가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으니까. 그죠? 다른 사람이 중고차 매매 넘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 차에 대한 허가, 차량 검사 허가증은 그대로 넘어간다. 대물적 허가, 그죠? 이전성이 있다. 자, 혼합적 허가는 총포 제조업 허가. 총포는 뭡니까? 총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사람이 제가 이제 총포 제조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제가 지방청에다 신고를 하고, 그죠? 그러면은 지방청이 저에게도 허가증을 주고, 그럼 공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공장, 그죠? 그럼 그 공장이니까 대물적 허가, 그죠? 그런 것도 있다. 필요하다. 그래서 총포 제조업 허가가. 그래서 이전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이게 좀 제한적이다. 그죠? 왜냐면 제가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만약에 총포 제조업을 하겠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 사람은 별개죠. 그 사람이 만약 조폭이었다. 그죠? 그럼 이전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제한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이제 허가에 아까 제가 이제 종된 단서 조항, 그죠? 미성년자 고용 시 허가 취소함. 이거 이제 부관이다. 가장 어려운 말로 부관이다. 그 부관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조건, 기한, 부담, 뭐 최저권, 유보 등등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조건이다. 조건. 가장 어렵습니다. 자, 조건은 뭐냐? 효과의 발생과 효과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한다. 그죠? 그래서 효과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되면 우리는 정지 조건이다. 조건 성취 시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하고,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효과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은 해제 조건이다. 그래서 이거는 조건 성취 시 효과가 소멸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이걸 한번 보십시오. 자,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를 주겠다. 이걸 곰곰이 하면 생각하면 시험에 합격하면, 자, 시험에 합격할지 불합격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릅니다. 그죠?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입니다. 합격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불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계를
합격하면 시계를 주겠다. 그죠? 주겠다. 그럼 이거는 가만히 보시면 합격하면 시계를 주겠다는 얘기는 지금 시계를 제가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그렇죠. 안 받은 거 시계가 없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건이 성취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시계를 받는 효과가 어떻게 합니까? 발생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효과의 발생을 그죠? 시계를 받는 거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어중케 하는 것은 정지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효과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어중하는 것은 해제 조건인데, 자, 이번에는 말을 바꿔 보겠습니다. 시험에 불합격하면 시계를 반납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불합격이라고 하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소멸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미 제가 시계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시계를. 그죠? 받은 거죠. 받았는데 시험에 불합격하면 그 시계를 토해내라, 반납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효과가 소멸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우니까 효과의 발생은 발정. 그죠? 자, 그럼 또 이런 거 있죠. 이제 아버지가 이런 얘기면, 야, 아들, 네가 경찰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 아니면 오토바이를 사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그죠?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정지 조건이 됩니까? 아니면 해제 조건, 뭐가 되겠습니까? 자, 일단은 여러분이 자동차를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아직 안 받았어요. 그죠? 근데 시험에 합격이라고 하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아버지가 기분이 좋았고 자동차를 사주겠다는 거죠. 그죠? 이게. 그래서 이거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죠? 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어전한다. 효과의 발생을. 그렇기 때문에 정지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미 먼저 사준 거예요. 아빠, 나 지금 자동차가 있으면 진짜 공부를 더 잘할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속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자동차를 사준 거예요. 그죠? 그럼 그런 거는 해제 조건이다. 즉, 경찰 시험에 불합격하면 이제 네 그럼 자동차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 그죠? 그러면 해제 조건이다. 자, 기한은 효과의 발생과 소멸 똑같아요. 근데 장래에 확실한 사실이 어중한 거다. 그 시기와 종계가 있다. 그럼 보세요. 2040년에 연금을 지급하겠다. 자, 2040년은 굉장히 먼 미래지만 옵니까? 안 옵니까? 반드시 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시기다. 자, 불확정 기간이 있습니다. 그죠? 시기에. 자, 그게 뭡니까? 사망 시에 연금을 지급하겠다. 그죠? 자, 사망이라는 것은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죽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부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다. 여간업 허가를 하면서 신고 의무, 수사한 사람이 나타나면 신고를 해라. 그죠? 이런 것을 부담이다.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다. 수정 부담은 신고한 것과 다르게 허가를 합니다. A도로 통행허가 신청을 했는데, A도로는 세액을 안 된다. 지금 B도로 통행을 해라. 자,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가 있습니다. 택시 강제시. 택시 기사 입장에서 10부제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죠. 그 택시를 허가함. 하지만 강제 10부제를 할 것. 이렇게 한다. 그죠?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 자, 철회까지 이유는, 철회는 미래에 대한 겁니다. 장래의 공익상 이유. 그래서 허가가 철회가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성년자 고용 시 허가를 취소하겠다. 이게. 그럼 아직 미성년자를 제가 고용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했죠. 그런데 만약에 하게 되면 허가를 취소한다. 그죠? 그래서 해제 조건과 어떻게 구별되느냐? 조건의 성취가 있느냐면, 해제 조건은 불합격이라 하면 조건, 합격이라는 조건, 이것이 성취가 됐을 때 어떻게 된다? 변화가 된다. 그죠? 근데 철회금은 지금 그런 부담이나 없이, 부관 없이 그냥 다 허가를 해준 거예요. 이게 이런 경우 있겠죠. 학교가 아직 들어서지 않았는데 학교 예정 부지에 제가 단란주 지원을 하겠다. 아직은 없어요. 그죠? 학교가. 자, 근데 제가 단란주 영업을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제 학교가 신축이 되고 학생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 부관을 붙이는 거죠. 학교가 운영 시에는 그 단란주 영업을 허가함. 그죠? 그럼 이건 이제 미래에 대한 거다. 그 철회권 요구는 미래에 대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